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이제 2026년 병오년이라고 하네요. 붉은 말띠의 해라고 하는데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면서 각 계좌별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볼까 고민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IRP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 5월쯤 계좌를 개설 후에 첫 30만원 입금 후에 부동산 자금 때문에 추가 납입을 못하고 정말 방치만 해두었는데요. 이제 26년도는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려고 하고 스스로 전략을 세워보고 유지하고 실행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IRP나 연금 계좌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6년 가장 먼저 IRP에 대한 기본 전략 플랜을 세팅해 두고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25년도는 그냥 방치였습니다. 나스닥 사두고 사실상 거의 한 8개월 정도 지난 결과인데요. 확실히 수익률이 좋죠. 자금의 규모가 적고 적립의 개념으로 볼 때 역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처음 연금 계좌를 시작하면서 어떤 종목을 사야 하냐고 물을 때마다 저는 매번 그냥 나스닥 사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분산 투자, 배당 투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일단 나스닥만 사라고 하는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는 테크 집중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IRP 2개의 계좌, 저와 아내의 계좌에서는 정말 매월 월급날 딸깍 한 번만 하고 덮어두고 안 보기 위한 구성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DC든 IRP든 안전자산 30%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퇴직금이니까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룰인데요. 사실 엄청 불편하죠.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비중을 줄여준다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ETF들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주식 비중을 최대한 담기 위해 선택한 것은 에이스, 미국 나스닥100, 미국채 혼합 50입니다. 현재 규정상 안전자산 30%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채권의 비중을 50%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마지노선이죠. 그래서 주식 3, 채권 7 혹은 주식 5, 채권 5는 있어도 주식 7, 채권 3은 없는 것인데요. 결국 우리는 안전자산에서 주식 비중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것은 50%라는 의미이고 이걸 전체 계좌로 확대해보면 15% 정도 주식 비중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자산은 이 ETF만 보유할 생각인데요. 9월 30일 비중을 기존 주식 비중 3에서 5로 늘렸습니다. 원래 주식 비중 3일 때 매도 후 다른 종목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주식 비중 5로 늘어나는 것을 보고 다시 홀딩했습니다. 타이밍이 아주 좋았죠. 결국 나스닥은 우상향합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말이죠. 물론 미국이 망하면 결국 그 전에 전 세계가 먼저 망하겠죠. 그런 나스닥에 세계를 지배하는 기업들이 득실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전 사실 변동성이 있어도 나스닥만큼 안전한 자산은 없다고 오히려 생각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채권도 있죠. 채권은 단기채입니다. 예금에 가까운 것이죠. 결국 최대 85%의 주식 비중과 15%의 현금성 자산 비중을 확보하면서 계좌를 늘려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엔비디아 채권 혼합이나 테슬라 채권 혼합 다양한 투자처가 있지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전 IRP는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분할은 의미가 없죠. 더 안전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몰빵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의 30%는 이 ETF로만 채우려고 하는 이유죠. 주식 비중은 최대로 가져가면서 정말 덮어놓고 보지 않기 위해서 나스닥을 기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을 어쩔 수 없이 필수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테크주 집중을 더욱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테크주 중에서도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나스닥을 다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빅테크 상위 시총 탑 10 위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70% 주식 비중에서 M7 집중을 함으로써 채권 비중의 아쉬움을 달래는 것이죠. 그리고 1년간 포트 변화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정말 꾸준히 딸깍 한 번 할 수 있는 빅테크 탑 10을 선정해 보려고 합니다. 안전자산 30%를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50으로 채웠는데 70%의 가장 이 ETF에 잘 맞는 빅테크 탑 10은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 탑 10의 주요 ETF들입니다. 최근 핫한 건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이죠. 그렇긴 한데 역시 가장 오래되고 압도적 시총 1위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입니다. 시총 4조 원이라니 정말 지수만큼의 시총이다 보니까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탑 10 집중 ETF는 타이거와 에이스가 양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ETF를 찾아보니까 신한에서도 출시한 게 있었는데 시총 3천억으로 생각보다 규모가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수료가 압도적으로 저렴했는데요. 0.2%도 안 되죠. 이건 정말 놀랄 정도로 저렴하긴 하네요. 상대적으로 타이거나 에이스가 0.5% 수준인데 절반도 안 되는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코덱스에서 AI 테크 탑 10을 가져왔는데요. 삼성에서는 탑 10 집중 종목은 이게 유일하네요. 혹시 제가 못 찾은 것이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대표 ETF를 비교해봤습니다. 수수료 면에서는 압도적 솔이 우세하지만 역시 타이거가 아직까진 우세할 것 같네요. 수수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투자자라면 솔도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구성 종목입니다. 종목 자체의 차이는 사실상 거의 없죠. 결국 시총으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AI 테크 탑 10이다 보니까 조금 코덱스만 다른데요. 애플이 없죠. 넷플릭스도 없고요. 대신 TSMC와 AMD가 들어가 있습니다. 코덱스도 애플이 없던 건 아니고 리밸런싱 하면서 빠졌기 때문인데 여기서 전 오히려 더 혹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비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내가 어떤 기업에 어떤 M7에 더 비중을 싣고 상승을 기대할 것이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결국 빅테크가 주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엇을 투자하든 연간 20%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4월 저 깊은 관세 하락을 다 겪고 나서도 말이죠. 올해는 사실 한국 주식이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은 맞지만 결국 저렇게 하락했을 때 그때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 한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이죠. 내년도 코스피 5000 시대다 어쩌다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는 눈길도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구성 종목이 같은데 저런 미세한 수익률 차이를 보여주는 건 역시 비중 때문인데요. 적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고 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ETF 안에 있는 구성 종목의 비중이 중요한 이유가 저 수익률의 차이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M7에 투자를 더 집중해야 할까요? 결국 미국의 빅테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2년도에 인플레발 금리 인상으로 모든 주식이 나락을 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M7 차트입니다. 사실 빅테크가 많이 올라왔는데 메타도 400%나 올라왔음에도 모든 주식은 엔비디아 앞에 평등합니다. 3년간 수익률인데 변동성 극심한 테슬라조차도 70%죠. 그리고 AI에 뒤처지면 망했다던 애플도 90%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결국 연평균 20에서 30%씩은 전부 올라간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M7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봐도 엔비디아는 대단합니다. 25년 한 해는 어땠을까요? 25년도는 구글의 해였습니다. 막판 달려준 구글이었죠. 이걸 보면서 다시 최근 트렌드를 읽을 수도 있었는데요. M7은 올해 수익률이 생각보단 저조합니다. 엔비디아와 구글이 시장을 이끌고 있죠. 25년 기존의 엔비디아 천하에서 구글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지금까지 시장의 기대감을 온전히 차지하고 있죠. 기대감 자체는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우린 투자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26년도도 구글과 엔비디아 천하에서 이 두 개 종목의 비중을 가져가야만 20%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M7이 치고 올라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두 개의 종목은 항상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각 종목별 탑 10의 구성 비율입니다. 종목 비교에서는 보기 어려워서 별도로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AS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50의 경우는 결국 QQQ를 50%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QQQ의 탑 10의 비중에 50%만 반영한 결과입니다.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 가만 부탁드립니다. 그 외 4개의 대표 탑 10 종목들의 각 구성, 종목들의 비중 현황인데요. AS 미국 빅테크 탑 7은 구글이 최대 비중입니다. 타이거나 솔은 애플의 비중이 상당하네요. 결국 시총이 크기 때문에 애플이 아무리 못난이가 됐어도 애플은 애플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취향 차이가 되는데요. 사실 4개 종목 어떤 것을 투자해도 괜찮죠. 이제 구글 천하다, 애플도 반등할 거다, 아마존이 기대감이 크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에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애플은 이제 끝이다, 넷플릭스도 워너브라더스 이슈로 반등은 글렀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코덱스 미국 AI 테크도 있겠죠. 결국 약간의 수익률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ETF든 투자하면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을 의심하기 힘든 구성입니다. 하지만 저도 결정하기 위해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요. 사실 전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는 애초에 픽을 먼저 해놓고 시작했었습니다.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 7을 말이죠. 최근 가장 핫하면서도 1조 원이라는 시총 그리고 구성 종목과 비중이 골고루 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다만 저도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제가 정말 IRP에서 투자하기 위한 방향과 정말 선택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를 다시 다 해봤는데요. 결국 최종으론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구글과 엔비디아 비중인데요. 이 두 개의 합이 38%로 4개의 ETF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꾸준한 우상향을 해줄 것이지만 AI 테크에서 이제 한 발짝 물러난 느낌이기 때문에 15% 이상의 비중을 가져가기에는 저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플릭스도 현재 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죠. 과거에도 그러다 우려를 딛고 폭발적 주가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장담하긴 힘들죠. 끝에 가선 전부 올라가겠지만 그 과정이 순탄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제외하고 TSMC와 AMD가 들어간 것도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비중이 가장 높은 점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테슬라가 사실 변동성이 극심하지만 로보택시나 자율주행 그리고 옵티머스 게다가 스페이스 X로 인한 반사 주가 상승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26년에는 테슬라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의미 있는 비중은 AI 테크가 유일했습니다. 제 선택은 결국 26년도는 구글과 엔비디아를 필두로 정말 모범생이라고 할 수 있는 마소와 함께 AI 3대장의 시대는 여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국방에 대한 정부 정책 수의 팔란티어
미래의 기대감, 테슬라의 성장을 기대하고 베팅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반 베팅이 실패해도 설사 내년 1년 내내 실패했다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소액이고 꾸준히 매수해서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ETF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시작하는 저에게는 오히려 땡큐죠.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에서 애플이 빠졌습니다. 빅테크 중심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다른 ETF들이 상위 10개 종목에 집중할 때 그 외 종목들도 편입할 수 있다는 유연성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애플이 26년도 꾸준히 우상향할 것을 당연히 믿고 있지만 그렇다고 폭발적 성장을 하기에는 힘들겠죠. 딱 제가 기대했던 삼총사 구글, 마소, 엔비디아가 탑3 안에 있습니다. 투자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결국 최종 픽이 되었습니다. 왜 우린 M7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돌아오면 그건 결국 실적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적 덕분에 AI 거품이다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면서도 좀처럼 큰 폭의 하락은 오지 않는 것이죠. 상위 탑10의 영업이익률이 보이시나요? 최근 1년 기준입니다. 제가 사실 식품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 숫자들 볼 때마다 정말 놀랐습니다. 우린 이게 안 되거든요. 영업이익률이 5% 이하로 항상 찍혀 있는데 저 숫자는 대체 뭔가요? 정말 엄청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걸 보면서 다시 느끼고 다시 한번 부럽다고 생각 중입니다. 테슬라는 역시 실적도 실적이지만 기대감에 가는 주식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는 주식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ROIC인데요. ROIC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투입한 자본 대비 얼마나 효율적이게 수익을 올렸는가를 보는 지표인데요. ROI는 단순 투자 대비 수익률을 나타내고요. ROIC는 순 영업이익과 투자 자본을 기준으로 기업의 수익성이나 본연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분석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수치입니다. 20% 이상만 돼도 영업을 위한 투자 자본 대비 수익률이 좋다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무려 80%가 넘죠. 86%입니다. 애플이 30%고 마소가 26%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느낄 수 있겠죠. 사실상 전 세계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구글도 역시 30% 이상 올라오면서 확실히 사업이 확정되고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럼 미래는? 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너무 먼 미래도 아니라 2년간 예상 EPS를 봐도 엄청납니다. 팔란티어와 브로드컴이 진짜 압도적 기대감이네요. 여기서도 테슬라는 역시네요. 현재 이미 엄청난 성장을 이룬 엔비디아도 아직도 50% 성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소는 정말 모범생이네요. 재미는 없지만 꾸준합니다. 결국 기업 본연의 가치인 실적, 즉 돈을 얼마나 잘 버냐 했을 때 지금까지 잘 벌었고 미래도 잘 벌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더 편안하게 투자 가능한 것이겠죠. 미국에는 4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팔란티아 실적 발표에 보면 항상 나와 있는데요.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 소개하기 위해 나타낸 것이겠죠. 이건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과 현재 영업이익률의 합이 40% 이상 되는 기업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대부분이 빅테크가 포함되어 있죠. 사실상 이 안에 있는 기업들, 특히 40을 넘어서는 기업들은 당장 부진은 있어도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가 부진요. 팔란티어가 114%죠. 아까 전장에서 영업이익률이 20%였는데 그 말은 매출 성장률이 90%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엄청난 성장이겠죠. 여기 있는 기업들은 결국 미국 시총 최상위 종목들의 현황입니다. 결국 실적이 받쳐주고 매출로서 미래 기대감까지 가져가니까 꾸준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결국 전 이제 최종 선택을 했습니다. 기존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은 전량 매도하고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미국채 혼합 50 30% 비중과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70% 비중으로 매월 딸깍만 하려고 합니다. 딸깍 2번이긴 하네요. 이렇게만 해도 20%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1년간 결국 IRP 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에 안에 계좌까지 총 600만원 투자 예정인데요. 계좌당 사실상 300만원이라면 일정 규모가 될 때까지는 그냥 무한 매수 진행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26년은 이 구조로 변동 없이 그냥 매월 딱 한 번씩만 현재가 매수로 보고 정말 딱 닫은 다음에 안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안 봐도 되고요. 자본이 작을 땐 분산 투자는 오히려 수익률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렇다고 테마주에 몰빵하는 것도 위험하겠죠.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수 기반으로 기초공사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 DC는 이미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었기 때문에 커버드콜 집중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IRP는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적어도 2년간은 기본 지수 투자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정말 연금저축펀드나 퇴직연금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월 월급날부터 당장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꼭 정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